예고해드린 대로 시사잡기 특집 정의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6석이라고 하는 지금의 의석수보다 훨씬 큰 의미 또 큰 잠재력을 가진 진보정당 정의당 지금 새로운 발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7월 11일 새 당대표를 뽑게 되고요. 내일부터 바로 전당원 투표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두 분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박원석 후보, 이정미 후보. 이 두 분 후보 지금 제 앞에 나와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생방송 토론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후보 두 분에게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1212 그리고 CBS 레인보우 앱에 무료 문자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토론 후반부에 제가 여러분이 보낸 질문 가운데 한두 가지 골라서 두 분 후보한테 질문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후보, 이정미 후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네. 모두 발언하고 상호 토론하고 이런 정도의 순서고요. 순서 때마다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전 추첨에 의해서 오늘 발언 순서가 정해졌다는 점만 미리 말씀드리고 박원석 후보부터 모두 발언 결국 내가 왜 당대표가 돼야 하는지겠죠? 2분 드릴게요. 시작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의당 당대표로 출마한 19대 국회의원 박원석입니다. 먼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정의당이 한번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삶을 바꾸기 위해서 달려봐라 라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차기 당대표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끊임없이 민의를 반쪽으로 왜곡시켜왔던 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반쪽의 민주주의가 아닌 온전한 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다. 그게 당대표의 과제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으로서의 승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동안의 진보정당의 외연이 굉장히 좁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강한 정당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정당으로 진보정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박원석이 반드시 해내고 2020년 유력정당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제1야당으로의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지금 정의당에는 자기 정치에 바쁜 당대표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전국을 종횡무진하고 당원들을 만날 전념하는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저 40대 당대표 박원석이 9시간 30분 동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강인함으로 이기는 정의당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정미 후보 역시 2분 시작하시죠.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정의당 당대표 후보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200만 국민이 정의당을 찾아와 안겼습니다. 유령처럼 살아가는 얼굴 없는 시민들, 여성, 비정규직, 청년, 성소수자, 농민들이 얼굴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의당의 길은 정해졌습니다. 지난 대선 이분들이 보여주신 지지와 성원을 누가 이어갈 수 있습니까? 지난 1년 의정활동에서 저는 열정페이를 돌려받았습니다. 청년들의 공짜 야근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성범죄에 맞섰습니다. 정의당의 대선 성과를 비정규직과 청년의 수호자, 당당한 여성 대표 저 이정미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바깥으로 밀려난 얼굴 없는 시민을 우리 정치의 주역으로 바꾸고 정의당을 집권을 꿈꾸는 유력정당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지방선거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두 가지 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원내와 현장을 함께 이끌어갈 이정미가 해내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의 책임은 대표의 몫입니다. 취임 즉시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특위, 가칭 2018위원회를 설치하고 제가 원내와 현장을 통합지휘하겠습니다. 선거개혁, 후보발굴, 선거자금 모금이라는 3대 토대를 만들어서 기초단체 3석 그리고 광역비례 10석 이상, 기초의회 100곳에서 승리하는 전략을 구현하겠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대표가 책임지고 이 과제를 끌고 가는 강한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이정미가 반드시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에 보여주신 지지에 보답하는 유력정당, 민생 제1정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2분씩 시간을 드렸는데 한 20초가량씩 남기셨어요. 네.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 일단 보기 좋습니다. 두 분의 모두 발언에서 정의당의 임박한 과제는 선거제도 개혁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다. 이건 뭐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현역 의원이신 이정미 후보께서는 원내와 현장을 통합 관리하겠다. 네. 박원석 후보께서는 이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는 그런 대표가 되겠다.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두 분이 자유롭게 토론하실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순서로 갑니다. 이제 이정미 후보가 먼저 주도권을 갖고 12분 동안 토론을 이끌어가게 되시는데 주도권 토론이니까 질문하시고 답변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 끊으셔도 돼요. 네. 하지만 주도권이 지나치면 저한테 주도권을 뺏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답변 시간 좀 보장해 주시도록 하고 질문 안 하시고 너무 길게 말씀하셔도 또 저한테 제지당하시니까요. 자, 이정미 후보 시작하세요. 예, 사실 당대표 후보를 뽑는다는 것은 이 당을 어떤 정당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다른 방송사 토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원석 후보가 당대표를 오픈 프라이머리로 선출하겠다고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애초에 하신 말씀을 그러면 수정을 하신 것이냐 그랬더니 두 차례나 걸쳐서 본인께서 그런 공약을 내건 바가 없기 때문에 제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6월 24일 우리 당 홈페이지 선거 게시판에 박원석 후보가 올린 공약 카드 뉴스에 분명히 당대표, 비례대표, 대선 후보와 같은 당직 공직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드린 질문인데 누차 이것을 부정을 하셔서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두 번씩이나 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어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당이 조금 더 국민에게 열린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정의당의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 당원들의 축제만이 아닌 국민의 축제로 만들어서 외연을 확장하는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당의 대선 후보나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와 같은 공직 후보자에게는 일정하게 부분적인 개방형 경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 현재는 전 당원들만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그리고 이 점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을 추진할 때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사안인데 시간적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못했던 사안이고 지금 이정미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캠프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당대표 후보는 당원들의 직접 선출로 하는 것이 우리 창당 정신이나 지금까지의 정당 운영의 원칙에 맞다 해서 최종적으로 뺀 사안입니다. 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에 출사표에 들어갔다. 출사표에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약 카드 뉴스도 보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카드 뉴스 본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밑에 세부 공약을 부연 설명하는 데 들어갔고 네. 오늘 그 점에 대해서는 그 홈페이지에 네. 저희 캠프의 선본의 사무처장이 그 점에 네. 대해서 올렸고요. 네, 저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은 당의 대표를 뽑는 선출은 어쨌든 당원들에게 직접 투표권을 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원칙을 다시 확인을 하고자 했던 것이었고 그 원칙에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다시 그것을 수정했다면 아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두 차례 저희가 토론을 했고 첫 번째 토론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첫 번째 토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공약이라는 말씀 아니잖아요. 이러면 또 다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을 자꾸 바꾸시지 말고 말 바꾸는 거 없어요. 지난번에 한겨레 TV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저께 그래서 수정된 것이냐 그런 말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오늘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얘기가 있는데 캠프 내 일부의 의견이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확인 절차는 이렇게 네네.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네. 제가 이제 이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해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은 어쨌든 박원석 후보께서 우리 당의 당직 공직 선출 과정에 대해서 이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단순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어떤 강화 방안에서 외부 인사 영입이라든가 오픈 프라이 문제라든가 촛불 정계 개편 등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전부 어떤 것이냐면 우리 당 강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박원석 후보의 시선이 당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당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영향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좋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에 대한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 박원석 후보는 우리 당의 저력과 자신감, 당원들에 대한 신뢰감이 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당이 굉장히 큰 정당이거나 완성된 어떤 정당은 아니지만 지난 5년 동안 우리 당의 어떤 그 저력을 믿고 당원들을 믿고 자신감을 키워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당의 어떤 그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 바깥에서 뭔가 세력을 더 끌어들여야지 당이 확대된다. 외연이 확장된다. 이런 관점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한번 들어보죠. 제 출마 선언문을 잘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거기서 지난 대선의 성과에 이어서 당의 그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공약도 제시를 했고 또 비전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은 굉장히 저의 주장을 곡해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비정규직이나 청년이나 여성이나 노동이나 이런 새로운 지지 기반을 획득한 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고 그만큼 정의당이 안으로 강해진 것입니다. 그 속으로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조직을 강화해야 된다는데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집권하는 정당으로 갈 수 있느냐. 이정미 후보께서는 유력정당 집권정당을 얘기하면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것만으로 집권정당으로 갈 수 있느냐. 집권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진보정치가 포괄하지 못했던 영역, 미래에 우리가 우리의 의제로 끌어안아야 될 영역들까지 과감하게 이 당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기획이 있어야 되고 당대표를 출마한 사람이라면은 그런 적극적인 정치적 상상력과 기획력을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보정치가 포괄하지 못했던 영역을 이번 대선을 통해서 찾은 것입니다. 비정규직 여성 청년이라고 하는 이 3대 우리 당이 대변해야 될 사람들 사실 이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연한 구상만 당에 있었습니다. 사실 박원석 후보도 아실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당 내에서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고 괴롭혔던 것은 우리 당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 당이 어디에 기반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상당한 토론이 있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은 자고 오면 하지 않고 우리를 정말 기다려왔던 비정규직 여성 청년들의 손을 굳건히 잡는 것이다. 이제 그 일을 제대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제 제대로 해나가자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던 대로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진정 우리 당의 역량으로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당적으로 의원실과 중앙당과 그리고 우리를 돕겠다는 비정규직 그 노무사들, 상담 노무사들과 함께 저희들이 이제 비정규직 상담 창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일명 비상구라고 해서 이분들의 삶을 대변하는 활동들을 벌여왔었고 이런 활동을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와 같은 격으로 그냥 치부해 버린다든가 우리의 어떤 노동을 대변하는 이런 소외된 노동을 대변하는 일들을 노무사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당이 실제 두 발을 어디에 딛고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가치 평가를 이렇게 낮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이 당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상이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구상이 미약하지 않고요. 이정미 의원께서 주로 성과로 얘기하시는 우리 비정규직들의 체불임금을 국회의정 활동을 통해서 받아내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활동의 성과고 소중한 성과죠. 당연히 이후에도 우리 정의당의 그 하나의 활동 패턴이고 활동 방식이고 전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만으로 가능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활동에 우리가 주력하지 않거나 그런 활동을 약화시켜야 된다거나 혹은 거기에는 어떤 전략과 자원을 배분하지 않고 당 밖을 향해서만 신경을 쓴다고 저의 주장을 오해하시거나 곡해하시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 청년 노동이라는 이 세 가지 3대 그 정의당의 어떤 전략적인 말하자면 강화 방향, 조직 강화 방향에 대해서 실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우리가 찾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5년 전에 정의당은 비정규직의 정당이 돼야 된다. 이런 방침을 세웠었고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혹은 실천적인 성과를 잘 찾지 못했던 것인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정의당의 핵심 가치를 전면에 내걸고 선거를 치렀는데 이게 오히려 이 시대적
그 과제에 맞고 시대 정신에 맞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지지를 보내고 또 표를 던지고 그거에 스스로 우리도 놀랬기 때문에 이 방향이 맞구나. 우리 총노선이 이거보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체득하고 우리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전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점. 그래서 당이 온전히 이 일을 우리가 대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당이 되었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그것과 중요하다고 외연 봅니다. 확장이 반드시 시간적으로 선후여야 됩니까? 아니 외연 확장이 선후다. 제가 말씀드리는 외연 확장은 우리 당이 대변해야 될 사람들을 훨씬 더 아래에서 깊고 넓게 만나는 것이 외연 확장이다. 박원석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일은 더 열심히 잘하고 바깥에 있는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끌어들이고 그분들이 그냥 들어오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을 새롭게 만드는 것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그건 말씀을 외연 드리는 확장이 겁니다.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그런 식의 외연 확장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연 확장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겁니다. 네, 서로. 그렇습니다. 네, 이정미 후보 아직 2분여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럴듯해 보이는 기사거리가 되는 그랜드 이슈를 만들어내고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뭔가 저 당이 또 다른 방향의 더 큰 설정을 해나가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진짜 이슈.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정의당이 해야 될 일이다. 우리 당이 어떤 독립적인 정체성을 확고히 굳혀나가기보다는 마치 수권정당이 되려고 하는 것에 급급한 이런 그 방식으로 정치 의제를 쫓아다니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을 단단하게 만들기보다는 당이 작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커질 수 없다. 그러니까 선거연합하고 몸집 불리게 하고 이런 것을 자꾸 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당의 중심을 강화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 요소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연합을 얘기한 바가 없고요. 그리고 몸집 불리기라고 폄하를 하시는데 지금 이정미 후보의 주장은 역시 아무리 들어도 하던 대로입니다. 하던 대로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게 외연 확정이고 그게 우리 당을 단단하게 만든다. 당을 단단하게 만들자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당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의당의 정체성이 그러면 이전에는 없었냐? 아닙니다. 정의당은 노동 기반 정당이라는 점을 이미 수년 전에 분명히 했고 그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예,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선언을 했지만 박원석 후보가 그것까지는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전 당원들이 일치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노동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대선에 그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우리가 노동 여성 청년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어떤 상을 가지고 온 당의 어떤 하나의 정체성으로 일체감을 느낀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이런 일을 굉장히 잘해왔다고 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이 저희가 비정규직 노동상담 창구를 통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일을 제가 조금 일찍 서둘렀을 뿐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전 당의 체계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알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잠깐만요.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성과를 당대표의 박원석 이기적으로 후보님.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만. 곧 이어서 박원석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고요. 자, 시사잡기 특집 정의당 당대표 후보 토론에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이정미 후보, 박원석 후보, 이정미 후보 두 분의 지금 맞짱 토론이 펼쳐지고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나 또 참여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예상보다 토론이 매우 뜨겁네요. 뭐 이런 반응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미 후보의 12분 주도권 토론을 들으셨고 독립적 정체성, 내실 확충, 외연 확장, 그리고 변화. 뭐 약간씩의 방점이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찍혀 있느냐 그런 차이점들을 느낄 수 있는 토론이었어요. 이제 박원석 후보가 바로 받아서 12분 주도권 토론. 예, 네. 주도권 토론 전에 이제 앞선 토론에서 조금 부연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정미 후보는 저의 외연 확장 주장을 당의 조직적인 강화, 당의 정체성 강화와 조직 강화에는 관심이 없고 외부로 한눈을 파는 듯한 그런 식의 그 표현으로 폄훼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반대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동, 청년, 여성, 비정규직처럼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강화된
어떤 우리가 대변해야 될 그런 계층과 그런 대상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만으로 정의당의 외연 확장과 집권 가능성을 갖는 그런 어떤 정당으로의 확대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 아래로의 더 깊은 외연 확장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을 민생 정당으로 제대로 된 반석 위에 올려놓을 때 그 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지지가 확대되는 어떤 과정들이 나아가는 것이지 이 일을 하던 대로라고 폄하하면서 시민사회단체, 외부 영입 인사 이런 것으로 저는 당이 확장된다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정의당이 창단돼서 이제 5년 넘게 왔는데요. 그동안에 정의당이 해왔던 활동과 성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원내가 하나가 돼서 만들어왔던 그런 정치 과정은 정의당이 민생정당을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고 내지는 노동, 청년, 여성 혹은 소수자들과 같은 그런 핵심적인 지지 기반을 향한 그런 정치 활동이나 또 그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활동이 아니었다고 마치 본인이 국회의원 된 이후에 했던 비상구와 같은 활동만이 그런 활동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활동이라고 제가 생각은 합니다만 좀 과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13년 동안의 당 지도부에 계셨어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 당에서 6년 동안 부대표를 하셨습니다. 가장 오래 지도부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때마다 그 당내 선거 때마다 이제 변화 혁신 이런 말씀을 사실은 모든 후보들이 해 오셨는데 이 질문도 제가 거듭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본인이 주도해서 만든 변화 혁신이 뭡니까? 일단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당에 당원들이 대거 들어올 때가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노유진의 정치 카페를 통해서 이 정당에 굉장히 멋진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는 심상정 후보의 어떤 사자후 발언과 같은 이 당에 정말 든든한 언니가 있네. 이렇게 들어오신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입당을 시킨 사람이 접니다. 근데 제가 주로 입당시킨 분들은 삶이 너무 간절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당에 기대면 뭔가 우리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들입니다. 저는 앞으로 당이 이런 간절한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이분들이 우리 당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치를 꿈꾸는 이런 당으로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의당의 혁신은 상당 그 자체입니다. 과거의 진보정당의 낡은 관행들 이런 것들을 과감히 혁파하고 현대적인 정당 그리고 정말 민주적인 토대 위에 서 있는 진보정당 이것을 만들고자 정의당을 창당했고 그 창당의 주역이 저입니다. 많은 분들을 설득해냈고 이 당으로 함께 하자라고 조직해왔던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낡은 진보의 틀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동물권의 문제라든가 성소수자들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환경 문제라든가 그 누구보다도 과감하게 폭넓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이 당에 대한 주목을 넓혀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해왔다고 봅니다. 예, 어제 같은 말씀이세요? 어제 하셨던 같은 질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의당의 창당이 물론 이제 기존의 진보 정당의 여러 가지 밖으로부터 지적받았던 낡고 폐쇄적인 모습을 극복하는 그런 혁신의 과정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저 역시 창당 멤버입니다. 근데 이제 자꾸 정의당의 창당이 내가 주도한 변화고 혁신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너무 포괄적이고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그런데 우리 당 내에서는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네. 이런 목소리들이 비단 당원들뿐만 아니라 또 당을 오래 했던 그런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의 변화와 혁신, 뭐가 변해야 되고 뭐가 혁신돼야 되고 이정미 후보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의당을 제대로 된 민생정당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비상구와 같은 체계를 중앙당에서부터 강역시도당까지 그래서 정말 어렵고 억울한 사람들이 우리 당을 찾아올 수 있는 정당으로 그런 활동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정치에 굉장히 무관심했던 많은 청년들이 이제 정의당을 통해서 내 삶을 그리고 우리의 꿈을 다시 꿔볼 수 있지 않겠는가, 변화를 시켜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존 정당 안에서 정의당뿐만 아니라 많은 기성 정당들이 청년 정치를
정치 액세서리 역할로 이렇게 전락시킨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저의 권한을 가지고 이 청년들이 스스로가 자신들의 의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청년정의당을 만들겠다. 제가 이미 이거는 공약을 한 바가 있고요. 더 많은 20, 30대 청년들이 이 당의 실질적인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화,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당대표가 될 것입니다. 예, 청년 정치에 대해서는 뭐 모든 후보들이 당대표 후보들뿐만 아니라 부대표 후보들까지 공이 유사한 방향의 공약을 했기 때문에 크게 논점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많은 목소리들 중에 특히 당원들 목소리들 중에 중앙당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이제 총체적으로 어떤 중앙당의 역량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중앙당이 당원들과 소통하는 그런 어떤 소통의 능력이랄까 이런 걸 의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중앙당에 이제 정무직 당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매우 제한된 인력 플레이에서 정무직 당직이 운영이 됐는데 과감한 어떤 인적 쇄신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능력이 검증된 그런 분들이라면은 지역에서 성장한 분들도 과감하게 발탁해서 정무직 당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전문가가 있다면 외부 영입 가능한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게 혁신이다. 계속 돌고 돌던 물에서 이 중앙당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당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중앙당 집중 지역 공동화 구조가 문제가 됩니다. 실은 제가 이제 시도당 위원장을 2년을 했어요. 경기도당 위원장을 지난 2년 동안 했는데 서울시당과 경기도당이 우리 정의당에서 제일 큰 시도당인데 두 군데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근 역량도 굉장히 취약하고 지역위원회가 창당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고 지역위원회 나가도 실제 그 당원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고 이 문제를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앙당의 권한과 책임을 시도당으로 과감하게 위임을 하고 그럼으로써 시도당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도 배분하는 그런 적극적인 시도당 중심의 당 운영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 개념을 17개의 시도당과 중앙당까지 포함한 18개의 연합정당이고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상무위원회에 버금가는 그런 권한과 책임을 갖는 회의로 만들겠다. 이런 혁신의 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원내정당이지 않습니까? 원내정당 다 와야 돼요. 원내정당답게 시민들과 만나는 기본 체계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정의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도 자주 들어가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 한눈에 어떤 일을 하는 정당이고 어떤 정체성을 갖는 정당이고 또 어떻게 이 당이 운영되는지를 안내하는 것이 굉장히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작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점부터 원내정당답게 혁신을 해야 된다. 요즘에 특히 이제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서 정의당의 역사와 현재를 소개하는 아주 충실하고 잘 짜여진 안내책자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들이 사실은 그간에 지금 3기까지 오는 지도부들의 이 정의당 운영 과정에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런 점들을 혁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앙당 개혁, 지역당 발전 등등에 대한 견해는 잠깐 좀 듣도록 하죠. 이정미 후보. 사실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창당 당시 7,000명의 당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빚을 내서 굉장히 어렵게 당을 만들고 또 당을 지켜나갈 활동가들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풍찬노숙하면서 정말 어렵게 당을 끌어왔죠. 그 과정에서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이 하루하루 나날이 조금씩 진보해 간다는 것이고 박원석 후보께서 말씀하신 저렇게 좋은 의견들은 또 다음 사기 지도부가 충분히 또 채워나갈 몫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광역시도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당과 시도당의 역할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것을 중앙당 역할이 아니라 18개 연합당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평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광역시도당이 굉장히 자원이 부족하고 또 지역위원회를 비롯해서 지역 정치 활동들을 책임질 수 있는 간부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하고 또 활동가들의 생활 터전과 활동 터전을 일치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과 거기까지 18개 연합당 문제는 좀 다르다. 18개 연합정당을 이해를 못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중앙당이 여전히 정무적인 조정과 그다음에 최종적인 판단과 이런 책임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내년 당대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기 당대표가 내년에 특히 선거제도 개혁, 지방선거 승리를 지휘해야 됩니다. 이정미 의원께서는 이제 비례대표 초선 2년차 국회의원이시고 얼마 전에 이제 지역구에 사무실도 내셨어요. 그런데 내년에 선거제도 개혁과 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전국을 종횡무진으로 누벼야 하고 비단 원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국회 밖에서 이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의 여론을 만드는 그런 다양한 어떤 연대활동과 정치적 기획을 앞장서서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초선 비례 2년차 국회의원이 이거 다 할 수 있느냐, 욕심 아니냐, 이런 의문을 우리 당원들이 많이 갖고 계십니다. 예, 초선 이기는 저나 박원석 의원이나 마찬가지이고. 저는 4년을 다 했죠. 네, 제가 지역구를 만든 것은 다음에 재선을 위해서 뛰기 위한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우리 박원석 후보도 21대 입성을 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사실 다음 재선을 준비한다는 점에서는 저나 박원석 의원이라 그 부담과 하중은 여전히 함께 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당처럼 아직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 당의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당의 유력한 후보들이 또 강력단체장 선거나 이런 데 뛰어야 되는데 저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원석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후보군 중에 한 명인데 지방선거에 또 도전하시게 되면은 전국선거를 지휘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당대표를 맡아서 전체 전국의 지방선거를 제대로 진두지휘하는 것이 오히려 박원석 후보가 말씀하신 것에 제가 그렇겠습니다. 네. 동문서답이신 것 같아요. 1인 3역 4역 하겠다는 게 욕심이 아니냐 했는데 저한테 자꾸 공을 넘기셔서 조금 당혹스럽고요. 그래서 저는 6명의 국회의원과 지방선거를 총지휘하는 한 명의 당대표 이렇게 6더하기1의 리더십이 정의당의 승리 가능성을 더 높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당원들께 이 두 후보가 어떤 역할 분담이 더 좋은 모습이냐에 대해서 두 분의 그림을 좀 그려봐 주신 것 같고요. 박원석 후보, 이정미 후보, 박원석 후보, 정의당 당대표 후보자들 토론 지금까지 쭉 함께 들으셨고,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이 문자로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을 여러 가지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제가 그냥 하나 골랐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 질문의 답변은 박원석 후보가 먼저 하시게 되고, 시간은 30초 짧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정의당과 민주당 상호 보완작용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당과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까? 네, 박원석 후보. 저는 화이부동이라는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으로 만들어진 촛불 정부입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정체성을 달리하는 진보 정당으로서 그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화합하되 부안해동하지 않고 정의당이 개혁을 선도해야 될 그런 과제와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점은 과감하게 차이를 드러내고 또 그 개혁을 선도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정미 후보 같은 질문. 네, 정의당이 민주당이 협력하면 이중대, 비판하면 안 돕는다. 이런 이제 비판들 양쪽에서 굉장히 많이 곤혹스럽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대엽 장관 후보 청문회 과정에서 이 정부의 성공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그런 노동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장관이 내정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그것이 입증되지 않은 후보에 대해서는 적격 판정을 내릴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냈습니다.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께서도 저것이 정말 올바른 알겠습니다. 방향이다. 이런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발언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이정미 후보부터요. 시작하시죠.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저 이정미는 지난 1년 국회의원으로 민생 현장에서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누구보다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비정규직 청년, 여성의 문제를 어느 것 하나 놓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결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모처럼 국민의 관심과 미디어의 주목을 받는 진보 정치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회찬 심상정 다음이 누구냐고 국민들께서 묻습니다. 이정미는 노회찬 심상정보다도 더 크게 성장하겠습니다. 정의당을 유력정당의 반열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이정미는 정의당에서 가장 힘차게 달리는 기관차입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얼굴을 드러낸 분들, 이분들을 다시
외면하는 그런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정의당이라는 기차와 함께 달릴 것입니다. 국회에서 진짜 야당 정의당 대표로, 그리고 현장에서 민생 현장 제1당 대표로 지금처럼 거침없이 뛰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성원에 부응해서 정의당을 집권을 꿈꾸는 유력 정당으로 키우겠습니다.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민생 제1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미 후보 마무리 발언이었고요. 이번엔 박원석 후보 역시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 박원석은 이기는 정의당을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좋은 가치와 훌륭한 비전이 있어도 현실 정치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의 가치를 현실로 만들어낼 힘이 없다면 정의당은 더 이상 미래가 있는, 미래가 밝은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기는 정의당을 만들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가 우리 앞에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정의당의 명운이 달린 지방선거에 당의 모든 어떤 역량과 당의 모든 자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저는 정의당의 지방공직자를 10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전국에서 후보를 만들고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그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중요합니다. 그러나 6석의 의석만으로 원내에서 선거제도 개혁하지 못합니다. 결국 국민의 여론을 만들고 민심을 얻어야 됩니다. 당대표가 되면 과감하게 광장으로 나아가서 우리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절박함에 대해서 수기하고 토론해서 국민의 여론을 만들고 국회의 담장을 넘을 것입니다. 지금 원내에는 노회찬, 심상정 두 분의 3선에 걸출한 진보의 리더들이 계시고 4분의 활발하게 활동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차기 당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 당의 야전사령관이어야 됩니다. 6 더하기 1의 리더십으로 6분의 국회의원과 함께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저 당대표 박원석이 더 커진 리더십으로 이기는 정의당 만들겠습니다. 네. 박원석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오늘 토론의 순서는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근데 두 분이 마무리 발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한 두 분이 있어요. 노회찬, 심상정. 네. 그렇습니다. 이 정의당 당대표 후보 경선에 일반 대중의 관심이 솔직히 뜨겁다라고까지 말하긴 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하지만 또 노회찬, 심상정만 있는 정당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굴까라고 하는 관심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당대표 후보가 조금 더 많아서 좀 북적북적된 경선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딱 두 분만 나오셨어요. 어떻게? 네. 저도 그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이 박원석을 상대하기 버거워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노회찬, 심상정 두 분이 혹시 누구를 지지하는지 그런 건 공개적으로 표명된 바 없죠? 네. 없죠? 장을 열었으니까 알아서 열심히 뛰어봐라. 이런, 입장이시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정의당, 많은 분들이 정말 노회찬, 심상정, 심상정, 노회찬 두 분만 기억하실 텐데, 이정미, 박원석, 이정미, 이 두 분의 또 걸출한 후보가 있다는 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토론을 지켜보시면서 더 새롭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시더라도, 지금 과제로 삼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또 지방선거 승리, 당의 확대 발전 꼭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덕담은 딱 하나예요. 두 분 다 1등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불가능하죠? 두 분 다 1등 하는 건. 네. 이정미 후보, 박원석 후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 축제로 만들어서 외연을 확장하는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당의 대선 후보나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와 같은 공직 후보자에게는 일정하게 부분적인 개방형 경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 현재는 당원들만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그리고 이 점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을 추진할 때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사안인데 시간적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못했던 사안이고, 지금 이정미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캠프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당대표 후보
후보는 당원들의 직접 선출로 하는 것이 우리 창당 정신이나 지금까지의 정당 운영의 원칙에 맞다 해서 최종적으로 뺀 사안입니다. 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에 출사표에 들어갔다. 출사표에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약 카드 뉴스도 보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카드 뉴스 본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밑에 세부 공약을 부연 설명하는 데 들어갔고 오늘 그 점에 대해서는 그 홈페이지에 저희 캠프의 선본의 사무처장이 그 점에 대해서 올렸고요. 저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은 당의 대표를 뽑는 선출은 어쨌든 당원들에게 직접 투표권을 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원칙을 다시 확인을 하고자 했던 것이었고 그 원칙에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다시 그것을 수정했다면 아니, 수정이 아니고 이견이 없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두 차례 저희가 토론을 했고 첫 번째 토론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첫 번째 토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공약이라는 말씀 아니잖아요. 이러면 또 다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을 자꾸 바꾸시지 말고 말 바꾸는 거 없어요. 지난번에 한겨레 TV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저께 그래서 수정된 것이냐. 예고해드린 대로 시사잡기 특집 정의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6석이라고 하는 지금의 의석수보다 훨씬 큰 의미 또 큰 잠재력을 가진 진보정당 정의당 지금 새로운 발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7월 11일 새 당대표를 뽑게 되고요. 내일부터 바로 전당원 투표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두 분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박원석 후보, 이정미 후보. 이 두 분 후보 지금 제 앞에 나와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생방송 토론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후보 두 분에게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1212 그리고 CBS 레인보우 앱에 무료 문자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토론 후반부에 제가 여러분이 보낸 질문 가운데 한두 가지 골라서 두 분 후보한테 질문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후보, 이정미 후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네. 모두 발언하고, 상호 토론하고, 이런 정도의 순서고요. 순서 때마다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전 추첨에 의해서 오늘 발언 순서가 정해졌다는 점만 미리 말씀드리고, 박원석 후보부터 모두 발언, 결국 내가 왜 당대표가 돼야 하는지겠죠? 2분 드릴게요. 시작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의당 당대표로 출마한 19대 국회의원 박원석입니다. 먼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정의당이 한번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삶을 바꾸기 위해서 달려봐라.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는 그런 대표가 되겠다.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두 분이 자유롭게 토론하실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순서로 갑니다. 이제 이정미 후보가 먼저 주도권을 갖고 12분 동안 토론을 이끌어가게 되시는데 주도권 토론이니까 질문하시고 답변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끊으셔도 돼요. 네. 하지만 주도권이 지나치면 저한테 주도권을 뺏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답변 시간 좀 보장해 주시도록 하고 질문 안 하시고 너무 길게 말씀하셔도 또 저한테 제지당하시니까요. 자, 이정미 후보 시작하세요. 예, 사실 당대표 후보를 뽑는다는 것은 이 당을 어떤 정당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다른 방송사 토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원석 후보가 당대표를 오픈 프라이머리로 선출하겠다고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애초에 하신 말씀을 그러면 수정을 하신 것이냐 그랬더니 두 차례나 걸쳐서 본인께서 그런 공약을 내건 바가 없기 때문에 제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6월 24일 우리 당 홈페이지 선거 게시판에 박원석 후보가 올린 공약 카드 뉴스에 분명히 당대표, 비례대표, 대선 후보와 같은 당직 공직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드린 질문인데 누차 이것을 부정을 하셔서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씩이나 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어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당이 조금 더 국민에게 열린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정의당의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 당원들의 축제만이 아닌 라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차기 당대표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끊임없이 민의를 반쪽으로 왜곡시켜왔던 이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이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반쪽의 민주주의가 아닌 온전한 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다. 그게 당대표의 과제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으로서의 승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동안의 진보정당의 외연이 굉장히 좁다고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강한 정당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정당으로 진보정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박원석이 반드시 해내고 2020년 유력정당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제1야당으로의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지금 정의당에는 자기 정치에 바쁜 당대표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전국을 종횡무진하고 당원들을 만날 전념하는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저 40대 당대표 박원석이 9시간 30분 동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강인함으로 이기는 정의당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정미 후보 역시 2분 시작하시죠.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정의당 당대표 후보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200만 국민이 정의당을 찾아와 안겼습니다. 유령처럼 살아가는 얼굴 없는 시민들, 여성, 비정규직, 청년, 성소수자, 농민들이 얼굴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의당의 길은 정해졌습니다. 지난 대선 이분들이 보여주신 지지와 성원을 누가 이어갈 수 있습니까? 지난 1년 의정활동에서 저는 열정페이를 돌려받았습니다. 청년들의 공짜 야근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성범죄에 맞섰습니다. 정의당의 대선 성과를 비정규직과 청년의 수호자, 당당한 여성 대표 저 이정미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바깥으로 밀려난 얼굴 없는 시민을 우리 정치의 주역으로 바꾸고 정의당을 집권을 꿈꾸는 유력정당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지방선거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두 가지 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원내와 현장을 함께 이끌어갈 이정미가 해내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의 책임은 대표의 몫입니다. 취임 즉시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특위, 가칭 2018위원회를 설치하고 제가 원내와 현장을 통합지휘하겠습니다. 선거개혁, 후보 발굴, 선거 자금 모금이라는 3대 토대를 만들어서 기초단체 3석 그리고 광역비례 10석 이상, 기초의회 100곳에서 승리하는 전략을 구현하겠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대표가 책임지고 이 과제를 끌고 가는 강한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이정미가 반드시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에 보여주신 지지에 보답하는 유력정당, 민생 제1정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2분씩 시간을 드렸는데 한 20초가량씩 남기셨어요. 네.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 일단 보기 좋습니다. 두 분의 모두 발언에서 정의당의 임박한 과제는 선거제도 개혁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다. 이건 뭐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현역 의원이신 이정미 후보께서는 원내와 현장을 통합 관리하겠다. 네. 박원석 후보께서는 이